네, 안녕하십니까. 고려김의 김도현입니다. 네, 순천시 청솔 아파트 두 번째 분석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거래 가능 금액 파악하고 예상 낙찰가를 뽑는 시간이죠. 맞다. 이 사건은 낙찰이 된 사건이었죠. 그래서 왜 그 금액대에 낙찰이 됐는지 세입자와의 관계, 그걸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매물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청솔 2차. 우리 경매 물건이 몇 층이었죠? 8층. 우리 경매 나온 게 8층입니다. 보겠습니다. 4층. 우리보다 조금 더 낮은 4층 8,700. 2층, 이 더 저층인데 9,100이네요. 우리 낙찰가가 9,100이었습니다. 8층 경매 물건 낙찰가가 9,100이었다. 거의 뭐 시세대로 썼죠. 이 소형 아파트에 저가 아파트라서 1, 200만원 그 범위 안에 다 들어갑니다. 거의. 그러니까 뭐 아파트 층별로 인테리어 상태에 따라 수천만원 차이 나는 그런 아파트가 아니라 보시다시피 뭐 200, 300 범위 안에 모든 경우의 수가 다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2층 저층임에도 불구하고 9,200. 아마 이게 같은 매물이지 싶은데. 그리고 2층 9,100. 어떤 데는 9,100, 어떤 데는 9,200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저층 1층 8,100. 8,700이네요. 8,700. 그리고 3층 9,500. 조금 더 많이 부르는 데는 9,500. 여기 보시면 올 리모델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행이다. 좀 리모델링 되어 있으면 한 9,500 정도. 그리고 여기도 보면 올 수리된 쾌적한 집 9,3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9,300 보시고, 여기도 수리된 집인데 1층 8,700. 아까 위에 있는 1층 8,700과 같은 매물이라고 생각됩니다. 3층 9,500. 그리고 4층 9,500. 호가는 보니까 8,700에서 8,700은 거의 1층이죠. 완전 저층. 8,700에서 9,500까지. 9,500은 리모델링이 올 수리가 된 집인 경우, 그리고 층수가 좋고 남향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수리가 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매물, 수리가 되지 않은 약간 저층의 일반적인 매물 9,100 정도라고 보시면 되죠. 실거래가가 어느 정도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실제 매수자들은 어느 정도 금액에 반응을 했느냐. 거래 내역이 많습니다. 보시면 연초에는 9,600, 9,500, 9,700까지도 갔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거는 1억 100 정도까지도 갔던 물건입니다. 저층은 8,500 정도, 7층임에도 9,800도 있었습니다. 9,300, 1억, 9,400, 9,000 중반에서 한 1억 정도도 로얄층은 형성됐었다가 최근에 오면서 이제 9,100 하나가 나타나고, 보시면 9,100, 9,100, 9,100, 9,100, 9,100, 9,100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14층임에도 불구하고 8,800까지 약간 하락 현상이 있었다라는 건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15층이 9,000만 원 정도까지. 즉 9,100이 가장 무난한 거래 가능성이 높은 금액이 9,100이라고 저는 봅니다. 감정평가액은 1억 100입니다. 약 1,000만 원 정도 하락한 거죠. 저는 9,100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1,000만 원 정도가, 1,000만 원 정도가 하락했다고 봅니다. 지난 한 6개월 정도 사이 부동산 시장이 좀 하락했는데, 순천도 그런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런 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근 낙찰 사례. 같은 아파트 낙찰 사례가 많습니다. 쉽게 우리가 할 수 있죠. 이런 분석하기가 쉽습니다. 같은 평수고요. 여기 2층, 4층. 8,521만원, 8,272만원, 8,200. 낙찰가도 아주 비슷하게 형성됩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여기서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이 지역에서 이 아파트를 분석하는
입찰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금액대에 입찰했을 때 낙찰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정도 금액대에 사는 게 합당하다. 실사용자라면 또는 투자자라면 이 정도 금액대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시세가 어느 정도 할 때, 거래 가능 금액이 어느 정도일 때 이 정도 금액에 매수해야만 된다라는 그 경쟁자들의 생각들이 만나서 법정에서 만들어낸 낙찰가율이 지금 이 가격대라는 것이죠. 이 가격을 보고 우리의 물건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예상 낙찰가 분석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정상적인 입찰 경쟁이 이루어져서 낙찰가가 나타났다면 아마도 이렇게 됐을 거라고 보는 거죠. 청소 1차, 2차 날짜는 6월 25일에서 4월 16일 이 두 달 사이에 있었던 3건의 입찰입니다. 2001년 전부 똑같고요. 17평 면적도 똑같습니다. 4층, 2층, 6층이고 다 남양이고 경쟁률은 14대1, 10대1, 10대1. 자, 이 경쟁률 보시면 실거주 목적으로 이러한 경쟁률을 기록할 만큼 폭발적으로 수요가 있는 뭔가 인구 유입이 되는 지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14 떨어진 13명, 9명은 누구겠습니까? 투자자, 월세 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입찰이 많이 있었다라는 걸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알 수 있겠죠. 여기서 떨어진 9명이 또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고 또 여기서 떨어진 사람이 또 들어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지금 경쟁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감정가 9,300일 때 거래 가능 금액 9,100 얼마 되지 않았죠? 최근입니다. 이거 9,100이 시세였죠. 그때 예상 낙찰가 기록은 8,521만 원. 두 번째 9,400일 때 똑같이 9,100 정도였는데 낙찰가는 8,272만 원. 90%였고 앞에는 93%. 그리고 4월달은 9,800 시세. 지금보다는 좀 덜 떨어졌던, 덜 하락했던 9,800일 때 거래 가능 금액 9,300 정도였습니다. 그때 낙찰가 8,200. 88.18%. 가중 평균을 하면 매도가 현재 9,000, 죄송합니다. 이거 청솔 아파트인데, 제가. 데이터 낙찰가율은 91.11%. 대입하면 8,291만원 정도 예상되고요. 경쟁 관계를 생각했을 때, 명도 조항 없다고 보고요. 이사 비용이 거의 안 드는 권리 구조입니다. 그래서 뺐고, 자, 경쟁만 되는 거죠. 매물 상황을 떠나서 무조건 경쟁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 기록을 보시면 그렇겠죠. 자, 300만원 정도 가산했습니다. 그때 8,591만원 정도 저는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이 데이터 낙찰가 그대로 하셔도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여러 차례 많은 입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어떤 이런 데이터들을 봤을 때 어떻게 몇 명이 들어올 것 같고 어느 정도 경쟁이 예상되고 그러면 어느 정도 될 것 같다라는 제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거를 미래 가치, 현재 가치, 현재 매물 현황, 경쟁 심리, 그리고 명도 저항 때문에 받는 인수 부담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약간의 보정을 하게 됩니다. 결국 해봐야 한 1% 범위 안에 있습니다. 뭐 이 금액으로 치면 한 200 정도, 뭐 100에서 200 정도 금액이죠. 이거는 경쟁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 300만 정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8,200에서 한 8,291이니까 대략 8,300이죠. 8,300에서 한 500 정도 금액대 안에서 형성된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결국은 이 금액대죠. 이 금액 다 비슷하게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앞에서 보셨다시피 이 물건의 낙찰가는 매각 가격 9,100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시세입니다. 소위 말하는 시세. 거래 가능한 부동산에, 현장에 지금 부동산에 아파트를 사러 가면 이 금액이면 바로 그냥 매매됩니다. 명도도 필요 없고 이사날짜 협의해가지고 바로 매수할 수 있는 가격으로 입찰을 했습니다. 누가? 저는 세입자가 했다고 봅니다. 만약에 9,100만원을 쓰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그 배당 순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죠. 네. 9,100만원의 낙찰을 받는다면 계산해 보세요. 6,400 정도를 빼면 9,100이니까 2,700이 되겠네요. 2,700만원. 1순위까지 뭐 배당이 이루어지고 나면 남는 금액이 2,700 정도 됩니다. 이 금액을 세입자가 가져갑니다. 배당을 받습니다. 이 사람은 5,500 중에서 약 2,800 정도, 2,800만원 정도는 손실이 납니다. 즉, 이 사람은 이 금액을 더 쓴, 6,400에서 자기가 다 받을 수 있는 금액, 1억 1,900까지 이 사람이 세입자가 입찰을 해도 하면 그냥 자기는 본전인 거죠. 네. 그렇다고 9,100만원이면 살 수 있는, 9,100만원이면 지금 매매로 살 수 있는 물건을 2,000이나 더 쓰고 2,000도 넘죠. 2,800만원이나 더 써서 2,800은 이 금액입니다. 그 배당 못 받는, 자기가 배당 못 받는다고 이 금액을 더 써서 이 집을 살 필요까지는 없고요. 그나마 최소한 손실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8,500에 낙찰을 받게 되면 이 사람이 받는 손실은 더 커집니다. 600만원 정도 작아지니까 3,400 정도의 손실이 나는 거죠. 3,400. 그렇게 보느니 차라리 자기가 지금 시세대로 그냥 이 물건을 사서 손실을 몇백이라도 줄이자.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이 세입자가 입찰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9,100에 누가 쓰겠습니까? 8,500이면 충분히 낙찰이 가능한데 600만원이나 더 써가지고 1%가 넘는 금액입니다. 1%가 아니죠. 1억짜리 아파트에 600이면 거의 뭐 6%나 더 쓰는 거잖아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이 물건은 반드시 이 세입자나 또는 이 세입자의 가족, 그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이 사람을 돕기 위해서 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금액에 9,100에 입찰에 들어가서 낙찰을 받고 먼저 가져가야 될 사람들 다 주고 자기가 배당받을 금액을 몇백이라도 조금이라도 보전해서 그냥 그대로 살겠다 라고 판단한 거죠. 그리고 이후에 손실본, 이 사람이 손실본 2,800, 이 2,800은 향후 이 집의 거래 가격이 올라가면, 상승하게 되면 거기서 이 부분을 몇백만 원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줄여보겠다. 그동안 이 집에 계속 거주해서 한번 버텨보겠다. 그게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판단한 거죠. 사실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9,100에 낙찰이 된 거죠. 지금 보시다시피 이러한 낙찰가에도 세입자의 보증금, 그리고 세입자와 소유자 겸 채무자죠. 그의 권리관계가 이렇게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어떤 영향을 주는 권리관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수업 자료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상 낙찰가는 8,200에서 8,500이었고 9,100에 낙찰됐고, 그 이유는 세입자의 손실 보존을 위해서 스스로 입찰에 참여했거나 또는 그의 가족, 그 이해관계자가 구제 목적으로 시세대로 매입을 했다라고 추측이 된다. 그 사실을, 그 내용을 이번 수업 시간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찬 물건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